우리 국민의힘 자유보수 자유대한민국 다시 살립시다. 의원님, 여기가 국회 본관 뒤편이잖아요. 네네.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의원님이 이쪽으로 넘어오셨다면서요. 네네.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제가 우리 수행비서님하고 같이 국회를 왔고 예. 도저히 뭐 차를 가지고나 제가 정상적인 루트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네네네. 확인한 다음에 해처 모여를 했어요. 예. 국회의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월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러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예. 저 큰 도로에서. 예. 예. 그래서 걸어오는 동안에도 경찰들이 월담하는 의원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 모두가 그렇듯이 저는 너무 믿기지 않았고 예. 특히 법조인이었고 대한민국 헌법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예. 이쪽이 국회 운동장이잖아요, 네네네네. 의원님. 예. 이곳에 707이 내린 거 아닙니까? 이들은 주로 소총으로 무장했고 야간 투시경 등의 장비도 소지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은 특전사 최정예 부대인 707 부대의 상징입니다.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이 있는가 하면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도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주둔지에서 국회까지 헬기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그 장면이 일상적이지 않았고 네. 실제 군인까지 온다더니 출동했구나를 제 눈으로 목격한 거니까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저 본관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표결에 중요한 n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한 표를 채워야 네네. 된다는 생각으로 예. 될 수 있는 한 들키지 않거나 아니면 부딪히지 말자는 생각으로 네. 제가 들어갈 루트를 찾았죠. 아니, 군인들이 소총도 들고 있었잖아요. 네. 무섭지는 않으시던가요? 무서웠죠. 예. 예. 군대를 갔다 온 분들도 일상에서 군인이 이렇게 흩어져 실제 작전을 집행하는 걸 보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예. 저희로서는 군인이 우리 일상에 개입해서 근처에서 작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복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선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생한 그 현장을 목격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네. 이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법조인이잖아요. 예. 특히 사법시험 예. 1차를 준비할 때부터 달달 외웠던 것이 헌법 조항들이에요. 예.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죠. 헌법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일을 왜 했을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자, 의원님, 저희가 여기서 계속 서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좀 조용한 공간으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저도 설렙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의원님. 네. 자, 의원님, 워낙 유명하시지만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 우리 집 동생 같고 우리 집 이모 같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대구 출신, 그렇지만 고령과 창녕에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또 흔적이 있는 대구, 경북, 경남 출신의 이재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누구보다 대구, 경북 사랑하는 의원입니다. 야, 사투리가 진짜 사투리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언제까지 계신 거예요, 의원님? 제가 전학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공무원이시거나 예, 예. 아니면은 집이 오너십이 아니기 때문에 10달마다 이사 다녀야 되는 사글세라고 있어서 여러 곳을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의원님은 어느 예. 쪽이신데요? 네, 사글세.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대구에서 5군데를 나왔어요. 뭐 명독초등학교, 서도국민학교, 초등학교 하니까 어색하네. 우리 학교 아닌 것 같아요. 국민학교였죠? 예. 대동국민학교 두루두루 다니니까 어떤 의원님은 어이구 대구에서 출마하면 어이구 어느 지역구든지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여러 군데를 이사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은 서울로 전학 와서 서울 상도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 그러셨나요? 그리고 중학교 때 다시 대구를 가서 네 잠깐 이제 서울살이도 했었고 네. 그렇지만 주 베이스는 계속 대구였죠. 아, 네. 예, 예. 중고등학교 대구에서 졸업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교까지. 그죠? 네, 네, 네. 의원님의 학창 시절은 좀 어땠습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학창 시절 하면 제일 아쉬운 게 뭐 중고등학교 시절은 생각하면 우리 공부하느라 바빴던 시절이긴 한데 대학 생활을 떠올리면 학창 시절이라는 추억들이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요. 예.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약간 생존형 대학생이어서 예.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웬만한 대학생들이 즐겨 하던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비를 직접.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까지 조달을 하려면 예. 아무래도 주말에는 가외, 그 다음에 주중에도 다른 아르바이트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MT를 한 번도 못 가봤던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은 뭐 농활 이러면서 추억들이 대학 시절에 한두 개씩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아, 그래서 늘 그렇게 전혀 부러워요. 안 보이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이 이른바 좀 금수저랄까? 네. 뭐 이렇게 좀 보이시는 이미지가 있으셔서. 네. 예. 우리 대구 지역에서 금수저이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한데 예, 예. 특히 저는 고시 공부까지 이제 고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르바이트 중에 저만큼 모든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다 아하. 섭렵한 분이 없을 거예요. 예, 백화점 예. 식품 코너에서 예. 하는 아르바이트, 넥타이 아르바이트, 넥타이 판매 매대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약간 떴다방 같은 그런 또 백화점 기획전이 있어요. 네. 그 기획 보따리들 따라다니면서 여러 백화점 옮겨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게 됐고 그게 꽤 돈이 괜찮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비디오방 아르바이트, 노래방 아르바이트, 예, 예. 네 카페는 시급이 적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친구들과 이렇게 놀 시간이 없으셨네요. 그래서 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치열한 생활들 경험한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예. 그것도 공부의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부족한 게 있네요. 예. 그러시다가 서울로 오셨습니다. 네네네. 변호사 네. 생활도 서울에서 시작을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서울로 올라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시 공부 네. 때문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고시 공부 뭐 그 당시에는 절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IMF 직후라 대구가 그때 너무 어려웠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서울에서 이제 신림동이라는 소위 이제 학원 고시 학원들이 많은 네. 신림동 있죠. 신림동에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울에 오게 됐죠. 예. 그러니까 학창 시절, 그러니까 인격이 완성될 때까지는 대구에 계셨잖아요. 네네네. 예, 의원님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답답하다던가 대구가 이런 이미지는 없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보기 드물게 대구에서 약간 야당 지지자셨습니다. 예, 오래간. 예,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친척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대구의 정치 문화를 좀 알게 됐는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뭐 학생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험도 없으시고 그냥 야당 지지 성향을 투표 때만 보이는 정도셨거든요. 네, 네. 당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뭐 고모분들이나 할머니들은
아이고 너가 아버지는 빨갱이야 애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릴 아하. 때부터.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야당을 지지하면 빨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구에서 야당 지지하는 건 어려운 거구나 라고 어릴 때부터 느꼈었죠. 예. 그런 갑갑함이 철이 들면서 사실 이거는 우리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몸값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유권자의 몸값이죠. 네. 정치 시장에서 특히 표를 시장으로 비유한다면 네. 상품은 누구에게나 매력이 있어야 그 수요자들이 서로 갈구해야 상품의 가격도 올라가는 법인데 어느 순간 보면 야당 정치인을 저는 봤던 경험이 없고 또 여당 정치인들은 우리 당연히 찍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를 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예. 우리 주변 분들이 그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면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여튼 우리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생각을 예, 어린 예. 시절에도 했었어요.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네. 대구에서 이제 나고 자란 분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그럴 계기가 있을까요? 아버지 영향도 컸던 것 같고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왜 우리 가르치시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못 느끼고 월급을 더 달라고 파업할 수 있는 노동조합 길을 택하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 만드시는 건 단순히 월급 올려달라고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 교육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들이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고 예. 아빠가 설득하셨거든요, 저를. 예.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아버지한테 토론을 신청하는 예,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고 그게 중학교 때 일이었던 예.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전교조 선생님의 활동 그리고 아버지와의 토론의 시간들이 야당 정치인이 된 오늘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예. 의원님이 계실 때랑 네. 지금이랑 대구가 달라진 게 있나요? 보시기에?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 어린 시절에는 대구 직할시였어요. 1981년 7월 1일 인구 177만의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돼 대구 직할시정이 새로 문을 열고 시내 일원에서는 시가 행진 등 축제 행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직할시라면 맞습니다. 네네. 물론 행정 편제의 구분이기도 하겠지만 몇 개 되지 않는 직할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도시 규모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엄선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예. 부산, 대구, 서울이었습니다. 사실 특별시와 직할시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 대구가 순위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오히려 예. 그때보다 더 모든 상황들이 경제 발전은 평균적으로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대한민국에 차지한 위상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너무 안타까운 건 대구가 이제 경제적인 활로를 못 찾다 보니까 자꾸 대구를 졸업한 저 같은 예. 이제 대구 출신의 대학교 출신 학생들도 다들 서울로 취업하고 제 동기들만 하더라도 재경 모임, 대구 모임을 이렇게 따로 하는데요. 네. 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다른 도시에 가서 특히 수도권에 와서 아이를 놓고 자기 생계를 거기서 계속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구라는 도시가 얼마나 줄어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아닌가 싶네요. 예, 변화가 없는 도시, 꽉 막힌 도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원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정치요. 제가 정치를 해서가 아니라 저는 아프리카에 출장 가서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도 모든 원인은 정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정치가 뭐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은 예. 기본은 정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대구 지역의 유권자분들의 정치력, 부재가 결국은 리더의 안이함으로 이어지는 것들이고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만 예로 든다면 수도권 국회의원들과 당장 이제 대구만이 아니라 뭐 우리 당 기반으로는 전남이나
광주만 하더라도 예. 수도권 정치인들과 정치를 하는 지역 정치를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 전투력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전투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죠. 아하. 예, 예. 저는 저희 지역 안양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변동 여하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표심이 바뀌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지역 주민을 만나면 완전한 내 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데 아마 대구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전라도에 정치를 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당 조직을 꾸려가는 방식에 익숙하지 조직에 익숙하지 시민들을 다루는 방식이 있어서는 수도권 정치인을 못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은 그러면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보통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주중에 지역 행사에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긴 하고요. 주말 행사 위주로는 이제 지역에 있는 행사를 가는 거고 그 외에도 저희는 주민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기획을 해요. 뭐 제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를 혁신위원을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2기 정도. 지역구에서요? 지역구에서요. 네, 네. 그때는 당원이 아닌 분도 오십니다. 예. 저희 지역 정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정치인한테 말씀 주세요. 예. 그러면 이례적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공부하실 시간을 뭐 한 10강 정도를 드려요. 그분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정치의 기본 또는 시민사회의 역할 여러 가지 지역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언을 주실 내용을 요약해서 마지막에 전달해 주시는 게 혁신위원들의 마지막 일이었거든요. 그걸 2번 정도 돌려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우리 청년들 그 역시도 우리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청춘 발전소라고 해서 청년들의 어떤 정책 제안 같은 틀을 가지고 그것도 일회적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뭐 한 석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여러 차례 모집을 했었는데 당원이 아닌 지역의 청년이 신청을 해서 왔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당원으로 가입한 친구들도 있고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정책 제안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청년들이 뭐 20명, 30명씩 플랜카드를 보고 와준다? 네, 저는 그걸 계기로 어쨌든 시민과 소통을 한 거죠. 잘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2030 세대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잖아요.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수도권과 청년과 대구 경북 청년. 수도권 청년도 사실 요새 청년들의 삶이라는 게 제가 청년일 때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졌고 인구는 줄었다고 하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는 건 기회는 더 좁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공동체 문제에 많은 여유를 못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년들은 어떤 기회라는 것을 많이 접해봤고 그 안에서 정치의 효용감을 느껴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서는 용기를 내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은 기회에 있어서도 많이 닫혀 있고 정치의 효용감이라는 것을 삶에서 느껴본 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대구에서 플랜카드를 그렇게 걸었더라도 지역의 청년들이 그렇게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효능감, 효용감 한번 느껴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저는요, 밀당? 밀당.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룬다는 게 결국은 행동을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연인 관계에서조차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갈증을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스킬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저는 유권 잘하면 그러니까 때때로는 아니 지난번에 저 당에서 와서 저 당은 이런 걸 해준다네 하고 슬쩍 또 경쟁심을 자극해서 그럼 우리 이만한 거 해드릴게요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인간들의 반응이잖아요. 전 정치인은 더더욱 그러하거든요. 저는 경쟁 구도화에 있으면 공약이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공약 이행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 때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다는 거는 또 선택을 할지 말지의 또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정치적 선택이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내 경쟁 구도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고 예. 그 당내 경쟁이라는 게 특히 소위 어떤 정당의 텃밭인 지역에서는 예. 지도부의 의중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그리고, 지역 관리 네. 열심히 해도요. 지역에서 전략 공천하면은 이제 중앙에서 전략 공천을 하면은 지역 관리 해 놓은 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다음 경쟁에서 내가 지역 구민의 마음을 사는 것만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네, 네. 의원님께서는 전국 정당 추진위원회 소속이시죠? 그 안에서 이제 대구 경북에 달서구. 네, 예. 맞습니다. 대구 지역도 지금 또 네.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네네. 달서구의 현안, 시급한 현안 또 어떤 것들로 파악하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달서구 제가 지금 이번 대선 때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 때 이제 달서구에 가서 같이 소통을 네, 하기도 많이 했었고 봤습니다. 또 네, 저희 구청장님까지 같이 만났어요. 네. 지금 우리 부장관님 예산 챙기고 계시죠? 네. 네, 네, 네. 몇 가지 굵직굵직한 기간을 다져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네. 이 여의도도 비즈니스 같은 게 있어요. 네. 의원님들은 하나의 중소기업이고 또 이제 그 우리의 거래처가 또 부처이기도 하거든요. 부처별로 본인 상임위의 어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또 각별히 더 챙기는 것도 네, 있지만 네, 네. 또 의원님들별로 이런 요구사항을 지역별로 또 부처가 또 나름의 방식으로 또 챙기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지역의 현안인데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아닌 분도 같이 보태서 요청을 한다. 정말 송구한 일이지만 저희가 그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저희 지역의 일들을 하나쯤 빼더라도 예. 이거 먼저 해주세요 같은 방식이에요. 예. 뭐 때로는 그게 특교일일 때도 있고요. 예, 예. 네, 때로는 정규 예산에 들어오는 방식도 있는데 우리 그 달서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부처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처는 특히 우리 당도 관심 있는 사안입니다. 예. 라고 하면 네. 부처 입장에서는 여야가 의원들이 공히 관심을 가지면 그 부분에 예산을 배려하기가 더 쉽기도 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네, 네. 이 국회에서 이 달서구를 챙기고 계시는데 달서구 지역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감사하다고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사실 저도 이제 정치적 도의나 예의가 있으니까 예. 또 전화를 드렸어요. 예. 우리 윤재욱 의원님한테도 예, 예. 아유 의원님 제가 오늘 구청장님도 만나고 예. 다녀갑니다. 아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또 이제 정치적 도의나 예의이기도 하지만 또 의원님도 긴장하셔야죠. 네. 아, 그런 네, 네, 의도셨군요. 네, 등등 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주세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함과 더불어서 또 긴장하실 수 있는 서로의 또 자극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 예. 네, 일상적으로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달서구 현안들은. 대구 지역의 12분, 네. 경북 지역의 13분 이렇게 해서 25분의 네.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조금 평가를 하시면 국회에서 그분들의 활동은 어떻게 보이세요, 의원님한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열심히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열심히 해요. 그런가요? 네. 잠도 편히 못 자고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걸로 충분치 않거든요. 국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시쳇말로 삽질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나는 열심히 살아에 자족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필요한 달란트 제때 써야 하는 공간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하고 성과 없이 국민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활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야말로 삽질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반추하거든요. 네. 지역 의원님들, 수도권 의원님들만큼만 달라져 보십시오 하는 얘기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제가 관문시장, 네. 예, 그 서부정류장 앞에 예, 서부정류장 앞에. 꼭 지역명을 얘기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경북대학교가 아니라 경북대학교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관문시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통 서울에서 의원님들이 오면 유세차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간대요. 네. 그래서 유세차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관문시장을 이렇게 돌았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이제 관문시장을 도는데 사실 카메라가 없이 예. 의원들이 와서 네. 그것도 제가 그때 갔을 때
아마 우리 당 다른 의원님도 같이 그럼 나도 뭐 그냥 여기 유세차에서 병풍할 거 뭐 있어. 이 시간에 빨리 시장 한번 돌고 와야지 해서 두 명이 같이 도는데 상인분들이 국회의원 두 명이 카메라도 없이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와서 이렇게 상인들한테 인사하는 건 처음 봤다 해서 그 경기도에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데 여기는 서물시장을 방문한다든가 흔히 이제 상징적인 그런 유력 정치인들이 와서 하는 일 외에는 이렇게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이런 건 정말 낯선 풍경이 맞구나 놀랐었어요. 네. 선거 유세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아버님 이야기도 하시고. 이곳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 유세에 여기 청도요. 온천 용암 온천입니다. 딱 한 표만, 딱 두 표만, 딱 세 표만 지난번 선거와는 다르게 표심을 행사해 보십시오. 상격동에도 살고 신암동도 살고 대명동도 살고 뭐 그렇게 이사 많이 다녔냐 하시는데 의원님은 대구 경북 분이시니까 이 정서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임하셨어요? 사실 그분들은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치 효용감을 느껴보신 적이 없고, 근데 우리가 폭폭하고 힘든 건 무엇 때문인지 좀 생활에 가깝게 조금 정치와 연결시켜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봤던 어린 시절의 고령과 지금의 고령이 더 나아진 게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그때의 고령은 그래도 처음 농공 단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경제붐을 일으키던 시절에 그래도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소위 그래도 가게라도 낼 수 있는 분들이 있던 공간이었어요. 고령이라는 곳이. 그래서 아이들 뭐 대구 지역으로 또 서울로 유학도 많이 보내시고 그랬던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령의 가회를 하러 가면 시외버스를 타고 가도 이제 가회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아이들 교육열만큼 높고 그랬던 경제적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암울해진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 번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다시 바꾸세요. 그게 너무 일단 써보세요. 아니면 반품하세요. 그게 물건을 팔 때도 흔하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제 마케팅인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 말씀이니까 서울 사람 같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친근감에 한번 돌아봐 주시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아닌데 그것도 대선 때 내려왔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대선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서 그게 효율적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대구에서 한 27%를 조금 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좌절로 다가옵니까? 희망으로 다가옵니까? 사실 그 직전에 대구의 어떤 여론 지표가 훨씬 상회하는 여론 지표가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때조차도 저는 막 벅차거나 흥분되지 않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27%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지난번하고 달라진 지표를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아쉽죠.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지난 선거와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건지 분석해보고 또 그 지점들에서 그러면 우리가 유효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에 보다 주력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고 또 현장에서 마주한 민심은 바뀐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들게끔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대구 경북의 민심은 민주당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걸까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냉담하신 상인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의 태도를 보면 예전에는 민주당 싫다 했는데 지금 탄핵 직후에는 난 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싫다 얘기하시는 표심은 결국 관성으로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다 싫다는 얘기는 이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 아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라보신 민주당의 모습이 그 역시도 TV 화면 속에서 싸우는 국회 안에
한 주축일 네. 뿐이었고 네. 우리가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그 경험을 넓혀갈 수 있도록 못 해드렸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구 지역의 원외 지역을 담당해서 내려가서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카메라 안에 박제된, 화면 안에 박제된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생활이 변화되는 정치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내려간 것이고, 그것은 특히 국회의원 단위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 정치에서 네. 이제 우리 그 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힘 실어 드리려고 예. 내려간 것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구나를 조금씩 보신다면 어떨까? 근데 한번 시켜봐 주시면 경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집에서 그 형제들 간에도 경쟁이 있었을 때 또 그게 동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비례대표 의원님들 중에 대구 경북 의원님들을 뽑아서 그 지역에서의 여권인 지역 여당인 네. 다른 당이 안 하고 있는 동안 민주당은 그렇게 가서 우리의 참모습 진실대 모습을 보여봐라 하고 이제 지역 비례도 뽑아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는 우리가 화면 앞에 박제된 모습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진실되게 움직이는 눈빛이나 몸짓을 보시면 설득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 가서 맨날 손잡아야 된다는 뜻만은 아니고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대구 경북에 가서 이것만큼은 하겠어요 하고 실제 하는 과정들도 보여드리고, 거기에 국회의원 한 명 없어도 그걸 위해 가지고 추진된 성과도 거기 와서 이제 자랑도 하고 네. 보여드리고. 네. 저는 당 지도부가 지역 최고위 가끔 열거든요. 예, 예. 가서 한 번 반짝이 아니라 특정 이슈, 굉장히 구체적 이슈를 가지고 대구 쪽에 이 이슈만큼은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 네. 요거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점검하러도 오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계속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당으로서는. 예. 그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민주당이 먼저 다가가야 하느냐, 아니면 유권자들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 이걸 여쭈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민주당이 더 다가가야 되겠네요. 저 입장에서 유권자분이 다가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니 그 우리를 바보로 아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게 하지 마세요. 바꿔보세요. 싫으면 다시 바꾸세요. 그게 유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대구 경북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예. 한번 바꿔보세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비교적 우호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지만 두 나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기존 합의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합의 내용에 이견이 있었고 결국 미국에 유리하게 마무리됐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저는 여당이지만 처음부터 만점을 100점으로 놓지 않았어요. 만점은 80점이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잘해도 본전 찾기 어려운 지금 판이에요. 예. 이 판에서 최악의 수를 피해가는 것도 지금 대통령이 했어야 될 역할이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네, 않았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저는 미루는 게, 준비되기 전까지 미루는 게 방법이다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최고로 해서 80점을 만점으로 했었는데 80점에 제가 조금 더 드렸습니다. 네. 만점 수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충분히 내가 마주할 상대를 네. 공부하고 가셨다는 점, 그건 뭐 정책을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자리만은 아니었고요. 예.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자리였거든요. 예. 저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많이들 회자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라면서 치켜 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준비된 자료인가를 이제 안보실장께 여쭤봤거든요. 네.
피스메이커는 준비된 거 맞다. 근데 거기에 라임을 맞춰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한 거는 즉석에서 하신 거예요. 네. 피스메이커라는 자체가 그 피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도 대통령이었대요.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안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여주려면은 지금 다른 이제 외치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본인이 피스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렇죠. 피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데 예, 착안을 예. 하셨대요. 예. 네, 트럼프의 주 관심사를 먼저 언급을 하신 거죠. 트럼프 굉장히 정교한 사람이지만 또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뭐 한 나라의 지도자를 데려다 놓고 카메라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도 트럼프 앞에서는 예산일이었잖아요.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뭐 이시바 같이 멋진 합의를 하고 와서도 그걸 누더기 만들면서 전 국민 앞에 모욕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합의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트럼프를 통해서 긍정적인 언어가 정상 간에 오고 간 것만으로도 현재까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남아있는 관세 협상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주한미군 이제 뭐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입장을 이제 결정할 것인지 우리 입장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트럼프와 최종적인 협상을 어떻게 낼 것인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고 어쨌든 대화의 첫 물꼬는 잘 탔다라고 평가합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경주 에이펙 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정상 일정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 입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한 거는 굉장히 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지역 현안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에이펙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치러야 하는 거지 경주란 도시가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보이는 노력이라고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있어서 당초에 이런 것도 예정하지 못하고 이제껏 준비 못한 부처를 탓하기도 하고 지적도 했지만 그 지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역의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경주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그리고 에이펙 특위가 꾸려지면서 저희 당 의원님들 간에 에이펙 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도 상당했습니다. 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가셨어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 치열한 경쟁률에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통위원이고 또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3사원 의원이지 않습니까? 열리는 부대 행사들 또 이제 인접도시에서 열리는 사소한 행사들까지도 좀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참석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이라도 하러 갈 생각입니다. 손을 보탤 생각입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구 경북요.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는 그간 뭐 의원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비 주자 분들도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당으로서는 그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그간 노력하고 준비하셨으니까 하고 그냥 우선순위로 두기에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또 안 맞는 분일 수 있어요. 그 딜레마가 우리 당으로서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역량 있는 주자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도 이 남은 시간도 신경 써야 된다. 공천룰이라든지 그냥 심판자의 자세가 아니라 여전히 선수를 길러내는데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워낙 인지도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한번 직접 나서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제가 한 번은 그런 상상은 해봤어요. 제가 처음 안양 동안을 도전할 때 사실은 대구와 병행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보좌진들은 다 말리고 우리 선배님들도 다 말리셨어요. 아직은
그래도 네가 대변인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익숙해진 것 같지만 아직은 네가 그런 무모함을 가지고 내려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때 아직은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무게감으로는 이제 숙제로는 또 책임감으로는 남아 있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다면 또 지역 정치에서 기여하는 게 제 역할이라면은 언젠가 또 하게 되지도 않을까요? 저도 그냥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제가 소구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된다면 저도 제 역할 할 각오는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량감 있는 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김부겸, 홍일학 의원이 계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민들이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당시에는 정권에 대한 반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은 뭐가 다릅니까?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 개혁이 가파를 것이고 더 투쟁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면은 더 보수적인 것 같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세요.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거든요. 둘러가는 것보다 직설적인 반면에 그게 또 비호감의 어떤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일도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오히려 대구 시민들은 더 마음을 열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무시 못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이 맞습니다. 안동 출신이잖아요. 나오신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솔직함과 이런 것들이 좀 가닿는다면 저는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자세하게 답변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워낙 잘 아시니까 마음속에 대구시장 후보, 왜냐하면 지금 너무 국민의힘에서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명함을 들이미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진짜 힘드네요. 말씀하셨던 정치인분들, 이제 김부겸 의원님이나 홍일학 의원님 같은 분들도 우리 당에선 소문난 또 성격 좋으시고 이렇게 네트워킹에도 능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 경북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출신의 인물들을 또 떠올릴 때 저도 대변인하면서 화이팅이 또 있었고 또 추미애 장관님이 개혁기치에 또 선봉에 서 계시다 보니까 또 보수적인 지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명망성에 비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시민의 마음에 가닿는 데는 아직은 이제 다른 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일반적인 판단에서 그 두 분을 먼저 떠올립니다. 두 분.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 기초지자체, 광역단체 전부 다 특정 정당의 소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 안양은 저희 당 그 정치인이 약간 수로 많습니다. 정말 한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석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겨우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다음 선거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특히 안양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 지역은 안양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이 다 당선되긴 했지만 저희 지역은 특히나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저희 지역이 바로 그 아슬아슬한 안양시의 표를 이제 가늠하는 그런 지역구기도 했거든요. 지난 총선에 이어 외나부다리 승부를 벌이는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안양 동안을은 심 전 부의장이 16대부터 20대까지 내리 5선을 할 정도로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이 12%포인트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며 파란 깃발을 꽂았습니다. 관건은 평촌 신도시 민심. 평촌 신도시 정비 사업을 누가 잘 해낼 수 있을지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다수당이 되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은 특히 이제 소위 국민의힘 일꾼을 뽑아도 봤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효용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편이고요. 예. 개인차도 물론 있겠지만 예. 진짜 더 노력하시는 편이고,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일방 독주, 이제 무한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상식이죠. 예. 네. 거수기가 아니라 예. 기초의회 본연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 마지노선이 한 어느 정도에 된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예. 저희는 3명의 지역위원장이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천권을 시쳇말로, 이제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제 그 지역위원장의 역할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표현하는 예. 지역위원장한테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반기를 드는 게 사실 통상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3명의 의원이 어쨌든 저희 지역 안에서도 발전이 더 된 지역이 있고 덜 된 지역이 있어서 3명은 국민의 대표니까 그럼 예. 좋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특정 시설을 이전하고 뭐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지역구의 의원은요, 이제 보통은 지역위원장 다 따르거든요. 강하게 반기를 들고 그 문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치열하게 배틀을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그 지역구에서는 결국은 그 지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신 거예요. 예. 당하고 무관하게, 예. 다음 공천하고 무관하게. 네. 예, 그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예. 지역위원장에게도 이 있습니다 얘기할 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럼요. 네, 네. 그게 바로 그 균형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저희는 어떨까요? 함부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천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역 문제를 의식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균형점을 잡아주셔야 네. 아닌 건 아니라고 노할 수 있는 나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대구 경북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다들 뭐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먹을 거리가 있고 경제 벌이거리가 있어야 그 도시에 사람이 모입니다. 대구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역시도 뭐 막막하지만 대구는 사라질 도시가 되고 있어요. 곧 사라질 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 추세만 본다면. 그래서 이런 대구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고 또 기존의 뭐 구미라든지 여러 곳들도 사실 지금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네. 재편되고 있는 어떤 경제 질서에 가장 알짜배기 산업이 또 모조리 울산이나 인접 지역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네, 있어요. 네. 대구는 특단의 지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여러 개, 열 손가락 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두 손으로 하나의 일을 해야 돼요. 한 손 한 손도 하다가는 일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국가적 자원을 모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우리 당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는 때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는 때라도 그런 노력을 우리 당이 기꺼이 한다면 저는 마음 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을까요? 사실 그거는 뭐 산업계의 고민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저는 먹거리 이전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먹거리 이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좀 안타까운 건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전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쑥 들어갔거든요. 예. 상징적으로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이전에 조금 먼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먹거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 그건 이제 지금 여러 산업에 대한 고민이 다 선택지 안에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결단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해야 될 정도로 지금의 추세로는 대구 경북은 사라지는 도시예요. 그 사라지는 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냐? 그냥 허허벌판에 도시를 하나 새로 세우는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러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벼랑길 끝에 있는 내 가족의 삶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그 초당적인 노력들을 견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 하나를 예. 새로 만들어야 만든다. 된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그 강론은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총론으로서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복원돼야 된다. 이렇게 총론의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늘 관성으로 싸우는 국회가 보기 싫으시다면 대구 정치가 바뀌면 됩니다. 대구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진영의 논리를 수정하지 않고 고수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 모습들의 국회에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대구에서 정치를 경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텃밭으로 느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정치를 경쟁하게 해주시는 그런 결과치는 지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마 국회를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정치라는 그 말의 본질에 가닿을 수 있는 변화, 대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TK 민주당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대구 경북은 민주당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상징이 실용주의거든요. 그리고 결정이 빠릅니다. 관료주의라든지 관성을 제일 싫어하는 게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급하다고 느끼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어떤 특정 지역을 향한 우리의 구애가 한정돼서도 봤을 때 그때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또 충분히 숙고는 하되 집행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역할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예. 네. 예전에는 일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인들이 잘했다. 외교는 보수 정치인들이 잘했다. 그렇습니다. 경제는 네.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 잘했다라고 하면 저희도 끄덕끄덕 인정했습니다. 예. 지금은 유능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조금씩 많은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귀 닫고 눈 닫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면 그런 실용적인 마음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도시에 전국가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민한 정부 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대구에 오실 때마다 조금 반가워해 주시라고 대구의 딸이 대구 시민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언니야, 오빠야, 야들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대구의 딸 이재정입니다. 대구의 딸이라는 말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리고 너무 빤한 레토릭 같은 이제 꾸미머지만 전 정말 대구가 키워주셨습니다. 격변의 사춘기도 대구에서 보냈고 어린 시절 행복한 추억도 대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지금의 대구의 모습을 봐도 그 하나하나에는 지난 과거와 겹쳐서 애정이 제가 드러내지 않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많이 못 보여드린 제 탓일까요? 더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앞으로도 대구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의원님이 대구 오시면 저도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